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 실기시험 제4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결산 분계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총 5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중에 수동 결산이냐, 즉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냐, 아니면 자동 결산인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를 하고 자동으로 생성되느냐 구분하신 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월 1일 지급한 보험료의 미경과분을 계상하다.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월할 계산한다 그러면 1년이 12달. 그래서 12달로 나누어서 아직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3월 1일 날 일반 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에 일반 전표 입력 3월 1일 클릭. 보험료. 자, 동남 화재로부터 화재 보험료가 있네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예요. 자, 120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120만 원을 일단 12달로 나누겠습니다. 나누셨나요? 그리고 곱하기. 자, 내년도 분이 몇 개월치냐라는 거죠. 2023년 2월 28일까지니까 2023년 1월하고 2월 2달치만 아직 경과되지 않은 거죠.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곱하기 2 합니다. 그러면 20만 원만큼만 선급비용, 즉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그대로 놔두시고요. 12월 31일로 오세요. 자, 12월 31일 수동 결산할 거니까. 자, 차변에 선급비용. 잘 안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선급비용. 자, 여기에다 적용 눌러보실래요? 이렇게 적용도 됩니다. 자, 엔터 엔터. 대변에 보험료. 자,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로 오세요. 자, 엔터 하신 후 20만 원. 이렇게 해서 월할 계산할 경우에는 12달로 나눠서 2달치의 보험료만큼만 자산 처리한, 즉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8월 2일 수령한 이자 중 선수액이 있답니다. 자, 선수액을 계상하다. 8월 2일 날 뭘 받았나 한번 볼까요? 8월 2일 일반 전표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네요. 이 이자 중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이자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이자를 미리 받았어요. 자, 미리 받으면 선수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수익 24만 5천 원을 빼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에서 빼줄 겁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 24만 5천 원. 대변에 미리 받은 수익이니까 선수수익으로 부채로 정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수익 24만 5천 원. 미리 받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선수수익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선충당금을 설정하다. 자, 보충법입니다. 보충법인 경우에는 그렇죠. 채권의 잔액 곱하기 설정률인 1%를 곱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설정하는 걸 보충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
자동 결산.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원의 결산 자료 입력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두시고요.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살짝 내리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내리시면은 여기 대손상각이 있죠? 여기까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에 대한 잔액은 외상매출금 따로 계산하고 받으러옴 따로 계산하는데 어디서 봐야 되죠?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전체 메뉴에 결산재무제표원의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봐주세요. 외상매출금 잔액을 보니까 1억 3,354만 5천 원이고요. 대손중단금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의 1%를 몽땅 다 설정하면 되겠죠? 자, 계산기 눌러서 1억 3,354만 5천 원 곱하기 1%니까 0.01 133만 5,450원이 되겠네요. 자,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상단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 여기에다가 외상매출금란을 클릭한 후 133만 5,45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한 계산기는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종료. 하나 더 하러 가야 됩니다. 받으러옴. 자, 합계잔액산표 열어서 받으러옴. 자, 이번에는 대손중단금 잔액이 없으니까 공 2개 지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한 후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고 뒷자리 2자리를 삭제해 주세요. 00 2개를 삭제하시면 190만 원. 그래서 0.01%니까 0 2개 없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90만 원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네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비유동 자산이니까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래요.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자, 회계 모듈의 전체 메뉴 오셔서 고정자산 등록 중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유형자산, 무형자산 따로따로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총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이라는 건 우리 회사에서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는 게 모두 다 보일 수 있어요. 자, 클릭해서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해서 단기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에 넣어서 이 부분을 상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상각비인 480만 원을 복사하신 후 결산자료 입력 클릭, 조금 전에 했던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에다 넣으셔야 돼요. 밑으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보세요. 아이고. 자, 판매관리비 밑에 있는 감가상각비 여기입니다. 얘를 너무 밑으로 확 내리시면은 조특법 즉 조감법상 특별상각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대손상각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란에다 입력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건물란에 컨트롤 V 하면 480만 원이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보러 갈까요? 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 차량 운반구 451만 원이네요.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컨트롤 V 비품은 얼마가 있었죠? 50만 3,616원이죠?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컨트롤 V 해서 건물 480, 차량 운반구 451만원, 비품 50만 3,616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넣었고요. 또 하나
그렇죠. 무형자산 상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한다 그랬죠. 자, 여기 대손상각 밑에 무형자산이 없으면 우리 회사에 무형자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려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에다 놓고 조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했고요.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설정했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5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려면 그렇죠. 상품을 사갖고 올 때는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했었고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즉 매출했을 때는 출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완성을 시켰죠. 그러면 이렇게 입고 입력과 출고 입력을 통해서 뭐가 작성됐어요? 재고자산 수불부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하고 재고자산 명세서에 열어서 기말 재고의 금액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옵니다. 마구 엔터해 주세요. 그래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품목이 몽땅 다 나옵니다. 자, 기능 모음을 눌러서 평가 방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선출법으로 되어 있죠? 적용. 마감을 통해서 일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마감. 확인.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깨비 방망이에 단기 재고, 요거 재고 금액, 요거 재고 금액을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2월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되는 그 시점의 달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회가 안 돼요. 자, 그래서 12월 하니까 2억 7,650만 원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네요.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자, 회계 탭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셔서 상단으로 올리시면은 10번란에 컨트롤 V 해서 2억 7,650만 원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몽땅 다 수동결산 2개 했고 자동결산 3개 했죠. 더 이상 이제 결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 그렇죠. 예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전표 추가, 예, 확인, 그리고 회계 탭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 조회 버튼을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가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가 완성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첫 번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당좌예금 입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계정별 원장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치를 더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날짜가 쪼개지는 경우에는 1월계표, 즉 월계표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표 입력 장부에 1월계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봐주시고 당좌 예금의 입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차변 금액을 보시면 돼요. 4억 3천만 원. 그럼 대변 금액은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액은 4억 3천만 원.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상매입금의 지급액이 가장 적은 달은 언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즉 7월부터 12월을 비교를 해서 지급액이라는 것은 상환한 금액,
외상매입금이 발생되면 대변에서 생기죠.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면 차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변 금액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계표로 오셔서 1월계표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서 월계표로 오셔서 7월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외상 매입금의 차변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지급액이니까 5천만 원. 8월 여시고 6,500만 원. 9월 여셔서 6,500만 원. 10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너무 달달이 열을 내니까 싫죠? 그럼 어디 가서? 총계정 원장 가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 회계 모듈에 총계정 원장 한번 열어볼까요? 외상 매입금. 여기다 외상이라고 두 글자 쳐볼까요? 자,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열었었네요. 그죠? 총계정 원장에 보시면 7월부터니까 여기부터 7월부터 12월까지 가장 적은 달은 언제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가장 적은 달은 11월이네요. 그래서 10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월계표에서 월계표대로 계속 열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가 더 보기가 편하네요. 그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10월 말 현재 지급어음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언제 현재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합계잔액시산표가 가장 보기 좋겠죠? 자, 합계잔액시산표 가보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 10월 31일로 열으셔야 됩니다. 왜? 10월 달은 31일까지 있어요. 자, 지급어음이니까 부채 쪽으로 내려볼까요? 자, 부채의 지급어음 잔액 1억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즉 앞으로 결제할 게 1억 3천만 원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6월 30일 현재 미지급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합계잔액시산표 그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자, 6월 30 미지급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3,914만 원이 되겠네요. 3,914만 원. 다섯 번째, 3월에 도깨비 방망이 입고 수량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3월 달에만 입고된 수량을 물어봤죠. 자, 그래서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또는 구매일 월보 보셔도 됩니다. 자, 재고자산 수불부에 3월이니까 3월부터 3월 31일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도깨비 방망이로 품목 코드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입고 수량을 물어봤습니다. 100개, 100개, 150개. 그래서 몇 개요? 350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전체 메뉴 오셔서 구매 1월보 눌러서 아니면 품목별 여기 품목별 구매 현황 있죠? 얘를 보셔도 돼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에 구매, 즉 입고된 것은 350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 재고자산 수불보를 보든 구매 1월보를 보든 품목별 구매 현황을 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50개가 답입니다.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포괄손익 계산서 표시되는 기타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에
포괄 손익계산서 클릭해 주세요. 이거 손익계산서에 안 나옵니다. 자, 클릭하신 후 12월로 조회하시면 살짝 내리시면은 기타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2만 8천원. 얘가 답입니다. 7번 6월 30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유동 자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상태표 6월 6월달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비유동 자산의 금액이니까 여기 비유동 자산의 금액, 요 금액이네요. 그죠? 자, 1억 3,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